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정치와 정당 파트 2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일단 정당제도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제도의 유형은 그 나라의 정당이 몇 개 이렇게 활동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치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제도의 유형은 일단 크게 나누면 일당제와 복수정당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당제는 그 나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나라를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 바로 근처에는 일단 북한이 있겠죠. 북한은 거기 조선노동당밖에 의미 있는 정당이 없죠.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도 예가 될 수 있겠죠. 중국도 이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 공산당밖에 없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일당제 국가는 이제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사실상 독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모든 의사를 수렴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모든 국민의 의사가 하나로 나타날 수가 없겠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이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하는 복수 정당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 복수 정당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정당이 활동하는 양당제와 세 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하는 다당제 국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양당제 국가부터 살펴보면, 양당제 국가는 이제 그 나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정당이 둘인 국가를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여기 있는 이제 미국과, 그리고 요 오른쪽 그림은 영국입니다. 자, 미국과 영국의 이제 국회를 살펴보면, 미국은 435석, 하원 의원 435석 중 공화당이 244석, 민주당이 188석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은 보수당이고 빨간색은 노동당입니다. 영국은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였는데 지금 현재는 새롭게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등장하면서 다당제 국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옛날부터 전통적인 양당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양당제가 꼭 정당이 무조건 두 개여야만 양당제는 아니고, 보면 이렇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정당이 두 개, 뭐 요런 정당들은 최근에 이제 등장한 정당 스코틀랜드 국민당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몇 석 없죠. 이렇게 대표적인 정당이 이렇게 둘이면 양당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당제는 이제 국가의 대표적인 정당이 셋 이상인 그런 국가를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여기 있는 뭐 독일이라던가, 오른쪽은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런 국가들을 살펴보면,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기민련 254석, 사민당 193석, 좌파당 64석, 녹색당 63석, 기사련 56석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 역시 이렇게 보면 정당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당을 보면 여당만 하더라도 지금 6개 정당이 활동을 하고 있죠. 여당이 어떻게 6개가 되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탈리아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여당이 여러 개라는 건 여기서 지금 열림 내각이 구성됐다는 거겠죠. 이렇게 국가의 대표적 정당이 셋 이상인 국가를 다당제라고 부릅니다. 양당제와 다당제를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제, 다당제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양당제 국가의 장점은 곧 다당제 국가의 단점이 되고,
다당제 국가의 장점은 양당제 국가의 단점이 되는 그런 뭐 특징이 있습니다. 요렇게 교차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 양당제 국가의 장점을 살펴보면 일단 정당이 딱 둘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집권을 하면 다른 정당은 집권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떤 정책, 여당이 정책을 수행을 하면 그 정책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당의 책임이 확실해지는 거죠. 딱 정당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권자들 투표하러 갈 때 딱 두 개 중에서 고민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공화당, 민주당 요 두 개만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정당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나와도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 이렇게 대립이 나눠지기 때문에 전국 나라 운영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다양한데 그것을 반영해줄 정당은 단 둘밖에 활동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정당이 이제 집권을 하면 이제 그 정당이 명백한 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당제? 다당제는 장점, 양당제의 단점이었던 다양한 의사를 반영 불가가 아니라 다당제? 정당이 아주 다양하니까 다양한 의사를 반영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뭐 내가 환경주의자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정당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럼 환경에 있어서 어떤 급진적인 의견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이익 같은 것도 보호하기가 매우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잘 들어주는 그런 소수 정당에 투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정당이 두 개가 아니라 정당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당과 어떤 정당이 대립을 하면 다른 정당이 나서서 그 정당의 싸움을 중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줄표가 쳐져 있는 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PPT 만들면서 오류 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당제의 단점. 정당이 아주 여러 개가 있죠. 특히 뭐 연립내각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수행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정당들이 서로 이거 자기 탓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서로 다른 정당에 책임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아주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뭐 투표를 했는데 이제 뭐 A당 25%, B당 25%, C당 25%, 뭐 D당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해봐요. 힘이 있는 정당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서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나라 운영에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겠죠. 군소정당 난립 시에 전국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군소정당, 힘이 없는 정당을 말을 합니다. 자, 정당 정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전에 했었던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책 이거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당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당 조직이 커지면서 과두제화와 비민주적 운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정당 조직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 지도부들이 정당 운영의 모든 것을 그냥 결정을 한다. 이제 밑에는 일반 당원들이 있겠죠. 당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지도부가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과두제화인데요. 적을 과자에 머리 두자입니다. 이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 정당 운영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더라. 요거입니다. 아주 비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의사를 효과적으로 수렴을 요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문제점들 있죠. 청년 실업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나라 정당이 효과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점인 거죠. 해결책은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정치 과정으로 이렇게 수렴해내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당원들, 정당에 가입한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줘야지 그것이 그 정당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이렇게 소수자들의 어떤 의견만 반영이 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견이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돼야 되는 거겠죠. 당내 민주화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성당원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진성당원제입니다. 진성이 뭐냐면 진짜배기예요. 진짜배기 당원제.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은 뭐냐? 당원들이 진짜로 정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당원들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페이퍼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제 실제로는 뭐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거기 있는 꼭대기층만 진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당원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성당원제는 당비를 내는 당원만 가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수 정당들에서 이렇게 진성당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소수 정당들은 당내 민주화가 잘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당 운영하는 당비를 당원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당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은 진성당원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국가에서 주는 그런 운영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진성당원제가 확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정당 정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앞에 배웠던 양당제와 다당제의 어떤 차이점, 요게 중요한 부분의 파트였습니다.